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8 축산물 신선도 연장 기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축산물 신선도 연장에 사용되는 포장재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제품은 다른 식품류와 비교하여 사용되는 포장재와 포장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육제품의 포장재에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천연 재질로부터 인공합성 재질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 합성 수지개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육제품의 포장에 필요한 부재료로는 끈, 테이프, 잉크 및 클립 등이 있습니다. 포장재들은 각기 원료적 기능과 성질이 다양하므로 포장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의 단가, 유통망의 조건 또는 목적하는 저장 기간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를 선택한 후 포장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육의 포장 중에서 지육 포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도체 및 대분할 지육은 냉장 또는 수송 중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분 증발에 의한 중량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되는 포장재는 얇은 두께의 PE, PP, 연질 PVC와 같은 플라스틱 필름이나 마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플라스틱 필름들은 가스 투과성은 높으나 수증기 투과성이 낮으므로 포장하기 전에 지육을 충분히 냉각시켜야 육 표면과 포장재 사이에 응축수의 생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필름으로 지육을 싸서 저장할 경우 수분 증발의 억제로 도체의 외관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포장 지육의 경우 장기간 냉장고에 저장되면 표면에서의 과도한 수분 증발로 표면의 색이 어두워지고 건조해져서 판매 시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커집니다. 국제 간 교역에서 저장 기간을 더욱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플라스틱 필름이나 마대로 싼 후 냉동 수송하거나 탄산가스가 혼합된 가스 취한 포장 상태로 냉장 수송됩니다. 유계 진공 포장 효과에 대해서는 1936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냉동육을 고무 라텍스 백을 이용하여 탈기 포장하면 저장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1942년에 오스카 메이어사가 진공 포장 기법을 발명하여 1947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냉장 소고기 진공 포장육을 생산하였고 1967년부터 상자육 형태의 진공 포장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생육의 유통 방식은 부분지육 유통 방식에서 중앙 공급 방식에 의한 부분육 유통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진공 포장재는 산소 투과도가 낮아 호기성 미생물의 번식과 변색 및 산화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기의 투과도도 낮아 수분 증발에 의한 중량 손실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거운 부분육의 유통 수송 과정에서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지녀야 합니다. 진공 포장 필름의 산소 투과도는 생육이 보관되는 냉장 조건 하에서는 수십 분의 1로 낮아집니다. 한편 뼈를 함유하고 있는 부분육에서는 뼈에 의하여 필름이 찢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왁스가 입혀진 면직물로 제조된 소위 본 가이드를 대고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유계 진공 포장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수축형 봉지 포장재를 이용한 진공 포장은 미리 봉지로 만들어진 포장재에 제품을 넣고 챔버 안에서 탈기하는 방법입니다.
포장 재료는 폴리아미드와 LDPE를 적층시킨 복합 필름이 일반적으로 이용됩니다. 폴리아미드 대신에 페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산소 투과도를 낮추기 위하여 PVDC나 EVOH를 중간층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LDPE 대신에 EVA나 아이오노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PE, EVA, 아이오노마나 PA, EVOH 등을 한 장의 필름으로 만든 공압줄 필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장 형태에서는 필름이 비수축성이기 때문에 생육의 저장 중 굴곡면 등의 육즙이 삼출되고 고이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외관상 불량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진공 포장된 육을 열풍 터널이나 열수 탱크를 통과시킴으로써 육과 접한 나머지 포장재면이 융착 접합되는 특수 공압출 포장재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필름 사이로 육즙이 빠져나오는 것이 방지되고 열 봉합면이 증가되어 밀봉 불량이 개선됩니다. 생육에 이용되는 열 수축성 포장재는 기본적으로 EVA, PVC, PVDC, 공중화물 EVA층으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단층에 PA가 이용되기도 하며 열봉합층에는 EVA 대신에 아이오노마나 LDPE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탈기 밀봉 후 120에서 180도씨 정도의 고온 열풍 터널을 통과시키거나 75에서 85도씨 정도의 열수에 2에서 5초간 침지함으로써 필름이 수축되어 제품에 밀착되는 수축 포장 효과가 있습니다. 수축 포장은 육즙이 빠져나오는 공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규모 포장육 제조업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진공 포장 방법입니다. 수축 필름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품을 진공 포장 후 열 수축시켜 밀착 포장시키는데 이때 포장재가 40에서 50% 정도 수축함에 따라 포장재의 산소 투과도도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이 형태의 포장지는 봉지를 노즐로 탈기한 후 알루미늄 클립으로 밀봉하였으나 진공도를 낮게 유지하기가 어려워 현재는 챔버식 탈기 후 열 봉함시키는 방법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일부 부분육 공장에서는 복식 챔버 포장기가 주로 이용되나 로타리 단식 챔버 포장기를 이용하면 연속 공정에 의하여 인건비 절감과 생산량 증대가 가능합니다. 열성형 심교 포장이라 불리는 이 방법에서는 하부 필름이 다이에 맞추어 용기 형태로 열성형되고 제품을 담고 상부 필름을 덮은 다음 탈기된 후 열봉함됩니다. 열성형 포장 방법에 이용되는 포장재는 차단층으로 페트, PVC 또는 PVC, PVDC 공중화물이 이용되고 열봉함층으로 LDPE, EVA, 공중화물이거나 아이오노마가 이용되며 하부 용기로 차단재가 보강된 발포 플라스틱 재질도 사용됩니다. 스킨 포장은 경질의 하부 필름층에 제품을 놓고 아이오노마 같이 연화점이 낮은 필름을 상부 필름으로 이용하여 가열 후 마치 피부와 같이 필름이 제품 표면에 덮이도록 한 포장 형태입니다. 이 방법에서도 필름 사이로 육즙이 삼출이 적게 되어 미관상 우량하고 전시 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스킨 포장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탈기 상태 하에서 육색이 마이오글로빈의 암적색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소비자 포장 형태의 정육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랩 포장은 소비자용 셀프 서비스 기능을 갖는 가장 보편적인 포장 방법은 스티로폼과 같은 플라스틱 용기에 생육을 담고 10에서 12 마이크로 정도의 얇은 랩 포장재로 감싸는 방법입니다. 소비자용 냉장육은 일반적으로 판매점에서 소비자 대면 판매의 형태로 원하는 중량만큼 절단하여 황산지나 방습 셀로판 포장지에 감싼 후 플라스틱 봉지에 담아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부분육 가공 공장에서 직접 셀프 서비스 포장 형태로 가공 납품되거나 판매처에서 물량에 맞추어 분할 포장됩니다. 소비자는 선홍색의 육색을 선호하는데 생육의 이러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포장재 내의 산소 농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는 포장 방법이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장재는 23도C를 기준으로 하여 약 5000cc 이상의 산소 투과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저장 중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하여 수증기 투과도가 낮고 자기 점착성, 수축성, 투명성, 그리고 내한성이 있는 포장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만족시키는 포장재로서는 10에서 20 마이크로 정도의 연질 PVC, LLDPE, PVDC, EVAPE 공중합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름들 중에서 연질 PVC의 제반 특성이 가장 우수한 편이나 가소제의 이행으로 인한 위생학적 관점과 환경오염 차원에서 식품의 사용이 점차 제한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공포장은 육색이 암적색인 것이 문제이지만 저장 수명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랩 포장 상태에서는 육색이 선홍색으로 유지되는 대신 진공포장육에 비하여 저장 수명이 수일 정도로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절충보완한 기체 조절 포장이 1970년 영국의 유니레버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체의 배합 비율은 70에서 80%의 산소와 20에서 30%의 탄산가스가 주로 이용됩니다.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옥시미오글로빈층이 두껍게 형성됩니다. 탄산가스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므로 냉장 상태에서는 쉽게 표면에 용해되고 또한 산소나 질소가스보다 포장재에 대한 투과성이 높아서 포장 용적이 감소되어 용기가 함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는 1kg에 대하여 약 1.5L의 탄산가스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장 형태에서는 용기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므로 현실적으로는 5에서 10%의 질소를 주입하거나 다소 고압으로 포장하고 가스 차단성이 좋은 포장재를 이용함으로써 이 현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스 충진 포장에는 탄산가스나 질소를 단독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하여 충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생육의 저장 수명이 진공포장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탄산가스로만 충진시키는 포장에서는 변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있어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만으로 포장하는 것은 감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공 포장 시에 비하여 육즙이 삼출량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작업성 및 경제성이 떨어지고 진공 포장 방법에 비하여 뚜렷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생육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동육은 일반적으로 영하 10도에서 영하 30도씨의 온도에서 보관됨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이 저지되나 냉동 저장 중 얼음 결정이 포장 내에 쌓이거나
부분적 성화 현상에 의한 냉동 손상, 지방 산화에 의한 산패가 문제됩니다. 냉동육의 포장 재료는 내한성과 기계적 강도 및 유연성이 우선되는데 PE, PP와 PVDC 같은 단일 필름이나 PA와 PVDC와 복합 필름이 적합합니다. 연질 PVC 필름은 투명성과 자기 점착성은 뛰어나지만 내한성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냉동 온도에서 충격 강도가 매우 낮아지는 단점이 있고 폴리올레핀계 필름에 비하여 수증기 투과도가 높습니다. 3개월 미만 비교적 단기간 냉동 보관할 육이나 육색을 선홍색으로 유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 전 육을 산소와 일정 시간 접하게 하여 발색시킨 다음 PE와 같이 비교적 산소 투과성이 있는 포장재에 포장한 후 냉동시키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필름은 향미 성분의 투과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 저장용 포장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장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될 때 산소 차단성 포장재에 진공 포장한 후 암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육색의 보존에 유리합니다. 장기 보관을 위하여 냉동시킬 경우에는 되도록 산소 투과도와 수증기 투과도가 낮은 필름을 이용하여 포장재 내 빈 공간이 없도록 밀착 또는 수축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장재의 수증기 차단성이 나쁘고 포장 내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냉동 손상을 입어 변색과 지방산화가 일어나고 해동 후 조직감이 열등하여집니다. 따라서 포장재는 신축성, 수축성과 수증기 차단성이 있고 냉동 온도에서도 물리적 강도를 갖는 것이 품질 보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직경이 가는 소세지류는 세절, 유화된 화합물을 셀룰로즈나 콜라겐 케이싱 또는 천연장에 낱개로 포장하여 가열 또는 훈연한 다음 PA, PE 등의 진공 포장재에 진공, 가스시환 포장하거나 혹은 수축 포장합니다. 굵은 직경의 축육 제품은 파이브러스 케이싱이나 천연장을 이용하여 포장된 후 가열 또는 훈연 과정을 거쳐 그대로 유통되거나 얇게 썰어 진공 포장재에 진공 또는 기체 취한 포장되어 유통됩니다. 어육 또는 어육 혼합 소세지는 PVDC 단체 필름의 종형 자동 포장기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클립으로 결찰하여 낱개 포장한 후 다시 PE나 PP 등의 필름으로 2차 포장을 합니다. 햄류 중 프레스햄은 내용물을 OPP를 씌운 성형 틀에 충진시킨 후 가열, 훈연 과정을 거쳐 형태를 부여한 다음 진공 포장재에 탈기 포장됩니다. 그 외 본릴스 햄, 로인햄 및 기타 고급 햄류는 진공 포장용 필름이나 파이브러스 케이싱에 탈기 포장됩니다. 그리고 베이컨은 일반적으로 얇게 썰어 진공 포장용 필름에 탈기 포장됩니다. 플라스틱 필름에 포장된 후 포장재로 제품이 가열되는 형태인 보일인 백 형태는 햄류에 이용되는데 폴리아미드계 필름이 주로 이용됩니다. 육제품 색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시 포장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산소 차단성이 좋은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포장재의 인쇄나 라벨을 통해 빛에 직접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며 포장재를 착색하거나 자외선 흡수제 또는 빛의 투과도를 낮추는 물질을 첨가하는 포장 방법도 있습니다. 포장육과 육제품의 품질 및 저장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장 포장육의 미생물적 변화를 살펴보면 포장육의 저장성은 변색,
이치 발생, 점액 형성, 육즙 삼출 등의 요인에 의하여 짧아지게 됩니다. 도살되어 생산된 축육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생화학적 활동을 계속합니다. 정육에서는 효소나 색소 단백질 또는 호기성 미생물의 번식에 의하여 산소가 소비되고 탄산가스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진공 포장된 쇠고기는 4시간 이내에 포장 내의 산소 농도가 1에서 3%로 떨어지고 대신 탄산가스 농도가 10에서 20% 정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생육이 산소 투과성이 높은 포장재에 포장되었을 경우에는 슈도모나스류의 호기성 강균의 번식이 활발해져 결국 고기 성분 중에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모니아 같은 썩은 냄새가 나서 저장성이 수일 정도로 매우 짧아집니다. 진공 포장육에서는 유산균이 번식하여 pH가 낮아지고 저급 산패치를 발생함으로써 낮은 균 수준에서도 변폐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탄산가스의 정균 작용은 저장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고 5% 이상의 농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까지 그 효과가 증대되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탄산가스 주입 포장 내에서는 슈도모나스, 엔테로박테리아 등의 세균 및 곰팡이의 성장이 크게 억제됩니다. 이에 반하여 질소가스는 직접적인 정균 효과는 없으나 포장육에서의 변색 발생을 다소 지연시킨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산소가 제거된 상태에서는 혐기적 유해 세균의 번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은 10% 산소 농도까지 생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장 온도가 10도씨 이상으로 높아지면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의 증식에 의한 식중독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육색은 마요글로빈, 옥시마요글로빈과 메트마요글로빈의 3가지 형태로 육색소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비자들은 선호하는 선홍색의 옥시마요글로빈은 산소 농도가 충분할수록 많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산소 투과도가 높은 포장재에 포장된 생육은 메트마요글로빈으로 산화되기 전까지는 선홍색을 유지합니다. 진공 포장육과 탄산가스나 질소로 취한된 포장육에서의 암적색은 신선육일 경우 포장을 개봉 후 약 30분이 지나면 발색 과정에 의하여 선홍색을 띠게 됩니다. 산소 투과도가 높은 랩 포장 내의 산소 농도는 초기에는 대기 중에서와 같은 약 21%의 조성을 가지나 저장 기간이 연장될수록 식육 자체의 효소, 마요글로빈의 산화, 미생물의 호흡 등의 요인으로 점차 산소의 소비량이 포장재를 통하여 유입되는 양보다 높아 포장 내의 효소 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랩 필름 등 산소 투과성 포장재에 포장된 생육에서 이치는 세균수가 약 10의 7승g 이상일 때 발생됩니다. 진공 포장육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세균수가 변화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치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최초 미생물 수가 1세제곱미터당 10,000마리 수준에서 진공 포장된 쇠고기는 2도씨에서 2.5주에서 3주 저장되면 포장 개봉 시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나 개봉 후 시간이 경과되면 휘발하여 느낄 수 없습니다. 도살 후 4에서 6주 정도 되면 미생물의 번식에 따른 대사산물의 영향으로 이치가 발생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주 정도 보관되면 미생물의 번식으로 이치가 나서 특히 표면 쪽 고기는
맛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냉동육은 미생물보다는 물리화학적 요인에 의하여 변폐가 일어납니다. 지질과 색소의 산화에 의한 산패치의 발생과 변색은 냉동 중 가장 유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냉동 저장 중 온도의 변화로 인하여 얼음 결정이 커지고 냉동 손상을 입어 건조해지고 변색이 일어나며 포장재 내 빙설이 쌓이므로 외관이 불량해질 뿐만 아니라 수분 손실로 인한 조직감이 저하됩니다. 지방이 많은 돛육은 진공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영하 20도에서 3개월 후에는 산패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육의 저장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포장 내의 산소 농도를 낮추는 방법과 산소 투과도가 낮은 포장재를 이용하여 낮은 냉동 온도에서 온도 편차가 적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단 작업으로 근육 조직이 많이 파괴된 냉동육은 해동 시 육즙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해동된 육은 변폐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리 섭취되어야 합니다. 우유와 유제품 포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성분 조성, 형태, 열 처리 및 저장 조건 등이 다양하여 사용되는 포장재와 포장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제품의 성분은 지방이나 수분 함량에 있어서 제품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또한 형태는 액상, 고상, 분말상과 점질상 등으로 차이가 납니다. 열처리 온도는 63도씨에서 30분간 가열되는 저온 장시간 살균 방법에서부터 13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수초간 가열되는 초고온 순간 살균 방법까지 열처리 온도와 시간이 제조업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제품은 가공 방법에 따라 상온, 냉장, 냉동 온도 등 다양한 조건에서 보관됩니다. 유제품의 포장에는 크게 종이, 플라스틱, 금속관, 유리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재들은 각기 원료적 기능과 성질이 다양하므로 포장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의 단가, 저장기간 등에 따라 적당한 포장재를 선택한 후 포장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요구르트는 액상과 호상으로 구분되는데 액상 요구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HIPS 용기에 포장됩니다. 뚜껑 재료는 65ml 정도의 소용량 제품은 약 40마이크로 정도의 알루미늄 박 뚜껑이 일반적으로 이용됩니다. 그 외에 HDPE와 같은 플라스틱 용기나 카톤팩에 포장된 제품도 있습니다. 호상 요구르트의 용기 재질은 다양한 편인데 GPPS, PP, PET의 PE, HDPE 재질이 이용되며 뚜껑은 PS, PP나 PVC 등이 이용됩니다. 호상 요구르트의 경우 숟가락으로 퍼먹는 불편함을 개선한 소용량 튜브 형태로 FFS 방법으로 제조된 짜먹는 형태의 제품들과 카톤팩에 포장된 제품도 있습니다. 요구르트용 용기는 광선과 산소의 차단성이 우수하여야 제품의 저장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산소 차단성을 높이기 위하여 PS와 EVOH를 공합출시키거나 PVDC를 종이에 코팅시킨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질소가스로 플러싱을 하면 윗표면의 곰팡이와 효모의 발생이 억제됩니다. 버터의 포장에는 일반적으로 황산지나 알루미늄 박이 적층된 종이로 싸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PS나 PVC 용기에 직접 버터를 담는 형태도 있습니다. 버터는 지방 함량이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미생물보다는 광선에 의한 지방 산화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산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광선 차단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조에 의하여 표면이 굳어지고 이치를 흡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황산지를 이용하였으나 수증기 차단성이 떨어져 버터의 표면이 건조되고 광선 차단성이 떨어져 이치가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개발된 플라스틱이나 왁스로 코팅된 종이는 수증기 차단성은 우수하나 광 차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황산지층을 입힌 알루미늄 필름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나 황산지가 미생물적으로 셀룰레이트의 효소에 의하여 공격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루미늄이 증착된 종이 포장의 형태에서는 약 10% 정도의 광선이 투과되는데 광선을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지방의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루미늄 박이 적층된 포장재가 이용되어져야 합니다. 치즈는 숙성이 되지 않은 일부 연성 치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카제인의 응고, 유청 분리, 가염 숙성 단계를 거쳐 생산이 됩니다. 숙성 기간이 길수록 건조가 많이 되고 미생물에 의해 유성분이 분해됨으로써 독특한 향미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치즈는 숙성이 됨에 따라 pH가 떨어지고 건조가 되면서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는 것에 의하여 저장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마산 치즈와 같이 수분 함량이 30% 이하로 매우 낮은 초경질 치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은 1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냉장 유통되어져야 합니다. 치즈의 저장 중 품질 변화 요인으로는 미생물의 증식, 산소와 광선 투과에 의한 산화, 건조, 향미 성분의 손실 및 이치의 흡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즈는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포장재와 포장 방법이 강구되어져야 하나 치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포장 형태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성 프레쉬 치즈는 PVC, PS, PP 트레이에 포장되고 있습니다. 수증기 차단성을 높이기 위하여 PE를 접합시키며 산소와 광선 차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알루미늄이 적층된 형태로 이용됩니다. 다른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치즈도 리보플라빈이 많은데 역시 광 차단되어야 비타민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탄산가스나 질소로 취한된 가스 취한 포장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체다 치즈와 같은 천연 경질 치즈류는 일반적으로 차단성 포장 재료로 진공 또는 가스 취한 포장되고 있습니다. 포장 재질은 PA-EVA, PET, PE나 PP-EVA 등의 기본 구성에서 알루미늄, PVDC나 EVOH의 차단층을 접합한 형태의 필름 또는 용기가 사용됩니다. 분유는 수분 함량이 5% 이하로 낮아 미생물에 의한 변질 위험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패로 인하여 이치가 발생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방산화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수분 함량, 즉 수분 활성도를 유지함으로써 최대한의 저장 수명이 보장됩니다. 탈지 분유에 가스 포장을 하면 키키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고 고온에서 장기간 저장 시 특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분유의 포장 형태는
크게 나누어 금속캔과 플라스틱 봉지로 구분됩니다. 분유는 건조 분말 상태이기 때문에 흡습이 잘 일어나고 전지 분유의 경우 지방 함량이 높아 산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수증기 차단성과 강차단성이 중요한 포장재의 선택 요소입니다. 캔은 일반적으로 3피스 주석캔으로 제조되며 질소가스가 충진됩니다. 요즘은 주석캔 대신 몸통이 알루미늄 포일과 종이층이 접합된 컴포넌트 캔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파우치형 분유 포장재의 조합 구성을 예를 들어보면 알루미늄 9마이크로미터, 종이 45g, LDPE 25마이크로미터의 경우 파열 강도는 약 179kPa이며 종이를 페트로 바꾸어도 화학적 성질은 크게 변함없이 물리적 성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플라스틱 용기로서 PS컵 형태가 보편적이고 고급 제품에는 OPP, 알루미늄 포일, 7마이크로, 종이, 왁스와 같이 알루미늄층이 차단층으로 이용됩니다. PP 용기가 이용되기도 하지만 성형성과 가공성이 떨어집니다. 봉지형은 OPP 알루미늄 증착 PE 또는 OPP 알루미늄 종이 왁스 또는 OPP 종이 PE 또는 OPP 화이트 오파크 PP, OPP, PE, CPP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축산물 신선도 연장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